음, 발표할 11장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발제도 요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사업에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읽고 오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의 사업에 대한 미션,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 내용, 11장 시스템에 대한 내용 일부를 내 사업에 적용을 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저의 미션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든다가 저의 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솔루션이 어떤 거냐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부업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쇼핑몰 오픈을 준비하고 어, 우리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 요게 이제 저의 이런 방향성인데 이유가 있죠.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게 뭐냐면 어,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경제사회연구센터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이제 미션은 저출산 고령화 이거 좀 출산율을 높여라 이건데 뭐 간단하게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애 낳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다는 건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은 많이 낳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두 명,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일까지 병행하는 게 힘들어서, 적게 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왜 적게 나는가. 그런데 그 두 번째, 제가 임의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경력 단절이. 그러니까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 경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크니까 하나만 낳든지 아예 안 낳든지 적게 낳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하면은 경력 단절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오는 게 제가 제안하는 얘기가 뭐냐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부업을 만들어서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그 부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옷이냐 보면은, 물론 이제 제 선호가 가장 큽니다. 제가 옷을 옷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크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판다라든지, 기계류를 판다, 컴퓨터 PC를 판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남성용 시계를 판다? 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차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할 텐데, 옷에 대한 여성분들의 그런 관심? 이건 되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옷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옷을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이라든지 저항감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제일 큰 건 제가 옷을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 두세 시간을 일을 해서 월 50에서 100만 원을 버는 부업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미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숫자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거로 생각이 돼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해서 매일 3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번다? 뭐 지금 벌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을 겁니다. 그 최저 시급으로 하면은 만 원씩으로 하면 뭐 만 원씩으로 해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얘기긴 한데, 옷을 온라인에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한다? 이게 한번 조금 제가 수업을 들어보고 시도를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일일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옷을 파는 과정을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이런 걸로 가가지고 일종의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죠. 이 루틴을 이루었을 때 옷이 이제 팔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부업으로 해야 되고, 육아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적게 써야 돼요. 이 전업으로 하는 거라면 굳이 이런 부업이 필요할까요? 육아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굉장히 좀 집착이 좀 있고요. 투여시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예상치예요. 이건 예상치를 한번 넣어봐서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비용이 얼마나 필요, 경험이 얼마나 외주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요 각 과정에서 어떠한 답들이 나올까라고 봤는데, 사실 이게 참, 약간 웃긴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옷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객은 어떤 옷을 좋아할까? 어떤 취향일까? 어떤 트렌드일까? 어떤 광고와 홍보를 보고 들어올까? 얼마나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죠. 사실 그 질문들을 다 적어 넣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본연 중에 이 질문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관련이 되게 컸죠. 이 질문들을 수강생 혹은 부업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질문들이 굉장히 당연한 질문.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 부업을 파는 사람, 튜터, 코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스터디원, 수강생들한테 뽑아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야지 이분들을 케어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이라는 MBA, 퍼스널 MBA에서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리팩토링은 제가 추구하는 바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2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 벌기를 성공했다고 하면, 만약에 전업으로 하실 분이나 아니면은 남자들이라면 이라면 이걸 4시간을 일하면 200만 원이 되고 8시간 일하면 4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크게 벌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제 출산 육아를 함께 하셔야 되실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늘린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직장을 계속 다니시면 될 거고 하루에 8시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시간이라서 1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을 프리랜이라는 게 매출이 고정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소스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일해서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목표에 이제 합치되는 점이고, 30분을 일해서 100만 원을 만드는 게 더 유효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굉장히 어, 의미가 저는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만약에 조금 고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때 30분 일해서 100만 원은 버는 노하우를 터득을 하셨다면 1시간 일하면 200만 원이고 6시간 일하면 매일 6시간 일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노하우를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실 때가 폭발적으로 뿌리실 때가 있을 테니까 그게 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런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시간은 임의로 이제 집어넣은 거긴 한데, 동대문 시장 사입하러 가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리긴 하더라고요. 300분이면 한 5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걸리고,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 작성에 60분, 1시간 정도 걸린다. 한 개의 그 상품을 업데이트를 할 때 상세 페이지 작성, 이게 뭐죠? 사진 넣고, 소구점에 관한 얘기 넣고, 후킹 문구 집어넣고, 해시태그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배열하고, 그다음에 각종 쇼핑몰이 요구하는 이런 사진 규격, 그런 거를 맞추는 데는 1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상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쇼핑몰에 올리면
쿠팡이나 뭐 스토어 아니면 뭐 지그재그 같은 거 이런 데 올리면은 한 개당 1시간씩 해서 4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핑몰 그 점유율 같은 걸 봤을 때 11번 거가 5%거든요. 겨우 5%. 쿠팡에 올리면 대한민국 전체 37%가 볼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27%가 봐요. 그럼 이제 두 합치면은 64%면 거의 3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시간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1시간씩, 1시간씩 쓸만한 가치가 있는데, 5%밖에 안 보는 11번가에 올릴 그런 유인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항상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제 입장에서 아직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그 상세 페이지 업로드 연동을 기능해주는 이런 툴 아니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딱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431 카페24 쿠팡 스마트폰에 딱 버튼 클릭 몇 번만 한꺼번에 쫙 올라가요. 6개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시간을 그럼 그 툴을 쓰면 6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1시간만 노력을 해도 그 상품에 노출이 되는 게 6배가 늘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아까 전으로 좀 돌아가면 이 7번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툴, 앱은 무엇인가? 거든요. 요 7번하고 요 1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그 비용, 그 툴의 비용, 한 달 이용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Q1, Q2, Q7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작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AI도 있어요. AI도 있으면 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좀 노련미가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하면 6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든다면 두 개의 툴을 이제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 그 퍼포먼스, 생산성이 12배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 이게 바로 복제거든요. 똑같은 거를 이제 다른 쇼핑몰에다 그 업데이트하는 거고, 자동화는 아마 AI가 만드는 그런 그 자동화된 상세 페이지라는 거. 요것도 요 퍼스널 MB에서 그 인상 깊게 보면서 요거 요렇게 적용을 하면은 적은 시간만으로 커다란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쇼핑몰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미션을 함께 하면서 어떤 옷이 제일 잘 팔려라고 묻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튜터님이나 다른 분들 어떤 옷이 제일 잘 팔려요? 라든지 고객이 누구예요? 누구 때가 잘 팔려?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어떤 작업에 가장 에너지를 쏟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핵심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떤 작업이 이 전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가. 그 다음에 뭐 기호적인 문제긴 한데 어떤 작업이 가장 싫으신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싫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거나 직원을 시키거나 자동화를 시키거나 딴 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튜터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는 거. 사진에서 매출,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결정한다는 거죠. 살까 안 살까는 고객이 딱 봤을 때 옷, 패션, 스타일링 이런 거 봤을 때 그 사진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사진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작업이 이제 모든 그 이 루틴에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 즉 상품을 하나 무조건 올려놔야지 거기에서 광고할 수 있는 소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찾아왔을 때 이제 볼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체류 시간, 자기 자사몰에 체류할 그것도 있고, 그거보다 옆에 딴 상품도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은 그분은 이제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고, 근데 가장 싫었던 그 작업도 그거래요. 그 업데이트하는. 매일 상품을 올리는. 저는 아직 쇼핑몰을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 루틴을 한번 다 돌려보고 하는 게 이제 제 그런 목표이긴 한데, 2주 안에 이제 오픈할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 어떤 작업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지 가장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한 것을 엑셀이나 이런 수식 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제가 이제 쏟아붓고 싶은 작업이고, 제가 해보니까 이제 셀렉 일단 무조건 동대문 시장에 가서 돌아다녀야지 내 루틴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뭐를 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고, 거길 돌아다니고 있어야지 뭐랄까, 요 루틴의 스타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와서 지금 검수까지 왔고, 이제 오늘 내일 사진 촬영하고, 그러면은 이제 상표 작성 AI 돌려가지고 하면 그냥 업데이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셀렉. 그러니까 상품, 동대문 시장, 사입시장 가서 물건을 보는 거가 이제 모든 과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싫은 건 해봤는데 검수가 제일 싫더라고요. 열어놓고서 치수 재고 뭐 하는 게, 그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보면, 비즈니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요. 발제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수익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수익을 만들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거를 좀 세분화하고 카테고리화를 한다면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은, 아니면 핵심적인 그런 뭐랄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 작업이 있을 텐데 그 작업이 무엇인가 한번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셀렉이 동대문 시장 가는 게 이제 기폭제 같은 거죠. 뭐예요? 빨제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제 뭐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강의 초안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거 뭐예요? 콜드메일, 아니면 제안서를 보내는 거라든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이 퍼포먼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작업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진짜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좋아하는 작업. 난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난 딴 사람이 딴 건 다 해주고 난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난 이거는 하기가 싫어. 이거는 돈만 조금만 벌면, 왜 조금만이 되거나 아르바이트 되면, 아니면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이 해주면 당장 맡겨버릴 거야 라는 그런 뭐죠? 작업? 음, 그걸 좀 한번 듣고 싶은, 네, 이상입니다.